그동안 공사를 위해서 닫아두었던 광화문 광장이 1년 9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앞으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못하게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가능하긴 한 얘기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혜영 기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시위 금지한다. 이거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동안은 허용해 주던 걸 서울시가 갑자기 금지하기로 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행사를 할 땐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용도를 제한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문화재로 신청한 행사가 대규모 집회로 바뀌거나 또 광화문 광장 주변에 집회 신고를 하고 결국 슬쩍 광장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했다가 변상금 48만 원을 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열렸던 그 많은 집회들은 편법이었다는 얘기군요. 이걸 어떻게 막겠다는 거죠? 네, 행사 계획서만 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 교통, 소음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꾸려서 행사의 성격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게 이 서울시의 생각입니다. 소음, 또 교통의 방해, 그다음에 시설물의 설치 규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전문가들하고 좀 미리 논의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스피커의 소음 크기가 144데시벨을 넘어간다든가. 자, 그러나 이렇게 되면 사실상 광화문에서는 이제 집회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의 고위 관계자는 집회나 시위 목적의 행사는 사전에 최대한 걸러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노제와 연결식을 열거나 또 분향소를 만드는 것도 이제 안 됩니다. 예. 시민단체들은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는데요.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시의 조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거는 해주고 어떤 거는 안 해주는 거거든요. 내용에 따라서 일종의 내용 규제이자 허가제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위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도심 한가운데 이런 큰 광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이나 파리 시청광장 같은 곳도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길이 겹치지 않도록 혼란을 방지하거나 시설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제도일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또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때마다 광화문 광장에서 민의를 표출해 왔는데 예. 한국 민주주의의 산실인 광화문의 상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광장 사용료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광장 사용료라는 게 있었습니까? 네, 행사 등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1제곱미터당 10원씩 내야 합니다. 허가된 곳을 다 쓰면 5만 2천 원에서 예. 최대 6만 8천 원을 내야 하는데요. 2009년 조례를 제정했을 때부터 유지돼 왔는데 여기서 인상을 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올릴지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로 보면 뭐 상징적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왜 올리겠다는 거죠? 네, 서울시에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만큼 물가와 공시지가 상승률을 따져서 올리겠다는 건데요. 시민단체들은 집회를 축소시키고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형태의 집회가 되든지 앞으로 갈등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합리적인 절충안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